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들어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수익이 좋았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이 가치주도 연말 들어서 좀 소외를 받았던 만큼 관심을 끌고 있어서 알아볼만 합니다. 증권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 이 경기 순환주 또 가치주 같이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누렸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판이 짜지는 섹터들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전략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은 어떠한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마감은 코스피 2,4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며 2,500 돌파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9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어제까지 8거래일 상승에 3거래일 연속 연고점 행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순매수, 기관이 좀 매물을 다소 나온 편이네요. 8,6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올라왔습니다. 0.02% 오른 840장을 마쳤는데 코스닥은 846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혼투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 기관 역시 양시장에서 매물을 내놓은 편이었습니다. 코스피 2,500포인트의 도전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내년 말 코스피의 전망을 2,800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인도, 중국과 함께 비중 확대를 유지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오늘도 1시간 알차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릴게요. 받는 사람 번호에 문자 메시지 샵 0988로 오늘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이름 중에 한 명만 뽑아서 보내주세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만나러 갈 텐데 급등왕 전문가, 또 김기수 전문가 중에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노란톡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소통해 드릴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급등주의 최고 전략가, 급등왕 전문가님, 개인 투자자들의 선봉장, 김기수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하락? 11월 들어서 첫 약세라고 하네요. 코스피로만 봤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상승 행진 마감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까지 실제 오늘 조정을 좀 보였던 것은 코스피가 10거일 만에 조정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뭐 아름다운 그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 사실 반등이라기보다는 뭐 지수가 거의 연중 최고치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하고 또한 그 1차적인 그 저항대인 2,46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진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강보합으로 나가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약한데 그런 부분 자체는 이따가 왜 그런지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시장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도주의 그 탐색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급등원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 탐색전이라고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에 대한 한마디, 또 투자 포지션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뭐 주도주 탐색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언택과 컨택의 방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사실 그 변화 움직임,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여하튼 10월 30일 때는 좀 암울했었죠. 근데 딱 이제 보름 전에 그렇게 암울했었는데 11월 이 3일 대선이 딱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3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수급이
뒷바탕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화 강세지요, 그죠? 민주당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차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의 모멘텀이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대주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과 10억 유지해서 매듭을 짓는 부분이긴 해도 연말 12월 달에 전년도에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 매물이 4조가량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1조가량 나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부담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네. 김수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변인으로 유명하신데 많은 분들께서도 너튜브로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콘택트와 언택트의 방황.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도주 탐색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이 되는 것 같아요. 한마디가. 네, 그렇죠. 예, 전문가님들의 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략적인 면에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계 마이다스 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너튜브로도 함께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할게요. 여러분 혹시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질문사항이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특히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같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국정환 전문가께서 오늘 그 매크로 클래스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선택해 오셨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함께 살펴보시죠. 또 갇히는 줄, 코스피가 박스피를 돌파한 증시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황소 이즈 커밍. 저희 여의도 클래스의 주제가 더 주제 전달이 더 젊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억양이 필요합니다. 네. 또 갇히는 줄. 네, 황소 이즈 커밍 이렇게 3일 연고점 경신인이 환호할 만했어요. 네. 근데 박스피 돌파한 증시 이 다음의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겁니까? 일단 그 시장 전반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그 코스피 지수는 2,460포인트가 1차인 저항이라고 그랬고, 다만 이제 그 지난주 들어서부터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코스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2,260에서 2,460포인트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한 단계 올라서고 나서 이 조정 기간으로서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그 미국의 대선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사실상 해소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주 요건 자체도 일단 15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은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런 그 이제 앞으로 그 민주당의 그 양적 완화 그 부분 자체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질 거다.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강한 그 상승이 나왔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상승의 원동력은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었죠. 화이자에 보면은 그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그 면역 자체가 한 90% 정도 된다. 그런 높은 그런 실제 보면은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 이야기 나왔고, 그래서 사실 증시가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좀 환호를 보였다 그래 볼 수 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거 하루아침에 또 될 것이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 콜드체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 일단 그 변화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고, 일단 불확실성의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 그 부분 상당히 높게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에 가서 보면 원래 그러니까 최고로 개인이 매수했던 물량이 얼마냐면 한 62조 정도 매수했었는데 11월 들어서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매도한 물량이 4조 한 6천억 대입니다. 6천억 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4,656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은 그 외국인들은 양시장에서 3조 한 9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줬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어차피 연말 되어서 시범 조건을 맞춰가지고 물량을 축소해야 되는 마당인데 그게 이제 일찌감치 좀 해소되어 간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빨리빨리 그 해소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12월 달 들어서 생산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제 그 미국 시장의 그런 움직임입니다. 차트를 잠궈보시면서 다우나 나스닥 지수 좀 점검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중천정 모습 비슷한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살짝 돌파했어요. 다우 지수가 돌파하니까 일단 다우 지수가 상방을 돌파하니까 코스피 지수로 실 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완벽한 그 돌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여기서 좀 더 머물러 줘야 되겠죠.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 현재로서는 돌파의 모습은 살짝 나왔는데 일단 그 추가적으로 오늘 밤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이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부분을 또다시 돌파하는 움직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중 천정형 모습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돌파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일단은 다우 지수가 돌파한다면 나스닥 지수도 결국은 상방으로 돌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강한 그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죠. 돌파해서 오늘 그 종가 인사 봤을 때 코스피가 2,47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일단은 지수로 봤을 때는 돌파했다고 봐야 되고 다만 한 가지 오늘 뭐 조정을 조금 보였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뭐 아름다운 조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이제는 그동안의 박스권 그러니까 2,260포인트를 저점으로 또는 2,460포인트를 고점을 한 박스권 등락을 보였던 것이 새로운 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수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움직인 것이 종목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금융주가 움직였습니다. 은행이나 또는 정권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고 또 하나는 대형 IC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보면 시장의 방향성을 되게 어느 정도 점검을 할 때에 이따가 물론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결국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금융주의 움직임 자체가 향후에 지수가 박스권을 하기 돌파하고 상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일단 그 결정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우호조 들어가고 특히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 들어오는데 그 부분 자체는 결국 환율이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은 환차익도 노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노리는 그런 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좀 더 지수의 그 상방 쪽으로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오늘 상세하게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특히 이 수급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연이어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개인들이 11월 들어서 코스피에서 4조 넘게 순매도를 보였는데 그 부분이 연말에 나올 양도세 회피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해 주신 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급등의 전문가님께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한 부분을 미뤄봤을 때 천장을 좀 얕게 봐도 천장을 그러니까 옅게 봐도 되는 건가요? 천장은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박스권을 돌파해야 된다는 것은 새로운 박스권을 하나 만든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언제냐면 2018년도 고점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실상 코스피 지수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박스권 하나 더 만들게 된다면 최소한 직전 고점 라인은 일단 터치하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움직임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매매 구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계속 좀 작용해주면은 충분한 그런 힘이 나오지 않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그 매매 구도가 아니어도 지금 연말에 실제 양도세 회피성 그런 매도가 나오지만은 또 2021년도 되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왕성하게 들고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의 그 전망을 좀 먼저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강한 강세장이 1월달, 2월달, 3월달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네. 거네요. 네, 박스권이 기존의 박스권이 고점에 돌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박스권 직전 고점 라인 거기다 개인의 매수가 이제 다시금 돌아올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김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 주제 이제 박스권 돌파 이제 앞으로의 새 국면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세요? 자, 사실 이제 그 여의도 주식왕에 출연을 할 때 하반기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것이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한 2,480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2,480포인트를 찍었죠. 그래서 지수 쪽은 부담인데, 자, 이제 한번 이 차트를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아까 이제 10월 30일 이야기를 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도 이제 코스닥이 막 하락을 급락을 하고 있었었죠. 거래소도 10월 30일 음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이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월봉에서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본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로 지금 이렇게 장기 놓여져 있던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월봉에서 2,480 라인 부분까지 찍은 상황이라면 월봉 모습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더 갈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주도 섹터, 기존의 주도 흐름을 갖고 갔었던 주도 섹터가 상승하는 흐름이었다면 아주 쉽게 저 부분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도 우리가 뭐 백화점식으로 전 섹터를 다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장주 쪽이냐, 가치주 쪽이냐, 또 경기 민감주 쪽이냐, 방어주 쪽이냐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번 주 상승 부분은 이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을 해서 화이자 이런 백신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컨택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행이라든지 카지노, 보험 할 거 없이 이 컨택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네들의 상승 부분이 3월달 고점 부분, 그죠? 그러니까 3월이라는 게 아니라 3월 19일 저점 이후에 코로나19 이전에 이 주가를 복원하지 못한 섹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섹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지수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만 10% 올라가도 그죠? 10% 더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이전 고점 2017년 1월 2일 날 고점 형성했었던 2,600포인트는 금방 돌파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도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 시장이 11월 2일, 그죠? 이 코로나와 관련된 도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거기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또 이 화이자 그 관련된 부분, 이 백신 개발과 관련된 플로우가 쭉 나옵니다. 예정된 부분이었다는 거죠. 11월 중에 나오기로 돼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화이자가 90%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서 사실 그거보다는 먼저 올라왔었던 부분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블루웨이브가 이 현실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들이 급등을 해서 나스닥 지수를 끌었고 그리고 다우 지수가 그리고 또 프랑스나 유럽 시장 흐름들이 이 백신 개발 소식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올려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갔었던 상승의 요인이 계속 유지가 돼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겠지만 지금 50대 48이지만 이 조지아주 두석을 1월 5일 이 결선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갖고 가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되는 겁니다.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민주당이 석권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나 이상 징조가 생긴 거죠. 자, 그다음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화이자 이 CEO는 본인 주식을 매도를 했죠. 그죠?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그러는데 왜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된 스케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는 그것만큼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뉴스와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상승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정치적 대선의 불확실성이 거쳐 있다는 거에 집중되는 순간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6월 30일 날 얼마나 시장이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1일 날 어제 홍콩 의회까지 중국이 장악을 했죠. 반중 목소리를 내는 의회 야당 의원들을 다 4명을 잘랐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동반 사퇴를 함으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홍콩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반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또 미군이 특수부대를 9일부터 4주 동안 대만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악재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땐 악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미국과 중국의 이 군사적 충돌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부담될 수 있는 정치적 요소. 떨어지면 떨어지는 악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호재만 나오는 게 시장입니다. 거기다 또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과 관련된 조금 전 뉴스가 나왔었죠. 그죠?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이 입국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13일 날 중국에 들어가기로 했었던 전세기 2대가 취소됐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이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중국과 뭐 이 여타 나라 부분에서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확산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접종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부분들 하다못해 카지노 업체들 강원랜드, GKL 이런 쪽 파라다이스 전부 다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 이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주가 거기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박스권을 통과한 건 좋다. 그러나 그 박스권을 통과한 이후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부터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펜스 부통령 그리고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공화당 그 상원 대표 이런 전부 다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지금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지, 그죠? 올라갈 때 그냥 마냥 박수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와중에 실적을 겸비한 성장 흐름들을 갖고 있는 종목을 압축하는 작업도 필요로 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인 부분이 덜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급등한 전문가님보다는. 그리고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상승 부분은 코스피는 올랐지만 그동안에 주도했던 코로나19 수혜주 언택트주들이 좀 내리고 컨택트주들이 올라오면서 키맞추기가 이루어졌지 아직 복원 안 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주셨거든요. 자, 섹터가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보면. 자, 그럼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위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박스피 돌파한 증시 그 다음에 행보 오늘 주제가 너무 좋았죠. 그리고 기대감도 팍팍 느껴졌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자 코스피 확 뚫고 가자라는 염원들을 많이들 담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트레이드 클래스 함께 할 텐데요. 샵 0988로 어떤 전문가님의 의견을 더 좀 신뢰하고 좀 더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급등한 전문가님, 또 김기수 전문가님이라고 이름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의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또 투자 관련한 좋은 정보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혹시 문자 메시지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여기에 스캔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많은 정보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세요. 자, 트렌드 클래스 주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급등한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미운놀이 취급받던 반도체, 금융,
지수 견인 백조로? 네, 아까 반도체 금융 급등한 전문가님께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 라운드 원에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이 두 업종이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네, 특히 금융주가 그렇게 보였었죠. 네, 보였고 사실 보면 오늘 그 주제 자체가 좀 미운 오리라 하는데 사실상 보면 반도체는 거의 뭐 대한민국을 먹여 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업종 자체가. 상당히 그 대단한 그런 업종인데 어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계속 6만 원대에 머물고 있죠. 머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지수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그런 그 박스권을 그 상향 돌파를 했고 견조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한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하는데 일단 호재와 악재를 좀 그 몇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3분기에 삼성전자가 영업이 한 13조 12조 한 3천억 정도 됐고 그다음 지난해 동기에 봤을 때 한 58%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2030년도까지 이 비메모리 사업입니다. 결국 비메모리 사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133조 정도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받아야 될 건 이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또 인수하면서 글로벌 2위입니다. 낸드 플래시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시장의 여러 가지 마켓 셰어 자체가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 물론 그 부분이 이제 너무 큰 자금으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인수했다고 해서 좀 재무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그런 이야기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그 판도로 봤을 때 그래도 글로벌 1, 2, 2위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경쟁을 가격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좀 나쁜 측면을 본다면 이제는 좀 악재로 본다면은 세계 최대 그 파운드리 업체인 그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그 최신 그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4분기에 미 정부의 하웨이 제재를 해가지고 결국은 반도체 판매, 그러니까 하웨이 지향 보면은 그 반도체 판매가 상당히 삼성전자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중단됨에 따라서 일단 그 매출 자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좀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측면을 본다면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가격 경쟁 측면이나 봤을 때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기업의 그 수익 구조의 측면 봤을 때 환율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거나 계속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부담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에서 비메모리 쪽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사업 자체가 내년에도 상당히 성장을 하지 않겠나. 다만 그게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D램 가격 자체가 회복돼야 되는데요. 그것을 일단 전문가들이 일단 추정하기로는 내년 상반기면은 충분하게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지금 그 섹터가 뭐냐면 금융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증권주나 은행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조금 한 7.1% 정도 감소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권주 같은 경우는 정말 실적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정권사죠. 키움증권이나 또는 NC투자증권이나 현대차증권 내지는 또 KB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의 영업이익이 무려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에서 300%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의 실적 개선 자체는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덩치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좀 묻혔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커지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많아지게 된다면 결국 증권사의 실적 호조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금융주 쪽에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증권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 중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유망하긴 하나 다만 이제 수익률 겸 측면에 봤을 때는 그다지 그 큰 폭의 상승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수를 견인한 정도의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금융의 일봉유연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금융 중에는 증권을 좀 더 네, 증권업이 좀 긍정적으로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네. 것 같아요. 자, 김기수 전문가님 의견도 들을 텐데 사실 금융은 그 2018년 이후에 3년째 그 코스피에 대비해서 초과 하락을 보였던 업종인데 올해는 좀 다른 매력을 가질까 궁금합니다. 네, 급등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었고 증권 쪽의 의견을 들었고 자, 반도체 금융 어느 쪽부터 살펴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이 원고 주제를 받을 때 네네. 금융으로 받지 않고 은행으로 받아갖고 아, 그래요? 제가는 이제 오늘은 은행주 쪽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나름 다 이제 연관이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들어온 11월 2일부터 아까 거래소에서 3조 4천억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외국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죠. 그죠?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56%입니다. 그죠? KB금융이 66%예요. 그러니까 은행주도 대부분은 이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격 올리는 라인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쪽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가장 큰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조금 전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맞습니다. 2017년 4분기에 이 삼성전자가 65조 9,800억이 최고 매출인데 이번에 3분기는 매출이 그때보다 더 큰 66조 9,600원 거의 1조 가량 더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자, 월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종목은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월봉으로 보세요. 2017년에 놓여져 있었던 그 매출보다 지금 더 높은 3, 4분기 매출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 삼성전자가 나름 이 코로나19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매출 성장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삼성전자가 다른 여타 이 반도체 쪽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 우위를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역사적 고점으로는 1,8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시장이 다른 어떤 부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가 이 소액 투자가분들은 반도체 장비 이쪽 라인 부분이거나 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을 매수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그런 종목 부분들은 코스닥 종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IT 소재 부품 장비가 그렇게 화끈하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수급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관의 매도세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잘 나온 소부장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의 흐름을 주지 않으니까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그러한 수급 부분은 결국 실적을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대로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은행주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반도체 쪽에서는 잘 해주셨고 또 증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상승하는 부분은 따라오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은행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은행은 금리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2018년부터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은행주의 시세가 안 좋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혹시 저퍼나 PBR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받는 가치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은행 섹터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또 치료제 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금리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네. 이런 부분들이 은행 섹터의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상승 흐름을 갖고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려 부분도 한 가지 있죠. 내년에는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 예정에 있고 그러면 국내 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기존 전통 은행주의 대체 투자처로 카카오뱅크를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비중, 은행 비중을 좀 줄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은행주는 올라갈 때 쫓아가는 종목은 아니다. 지금 뭐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지주가 그나마 은행업 섹터 내에서 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도 이미 코로나 이전 부분 정도까지밖에 가격 부분이 못 왔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부분 흐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 배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흐름, 뭐 이 배당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 뭐 이런 부분들로 바라보시되 주도 섹터의 관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은행주가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더 갈 길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금융주 가운데 아까 증권이 조금 더 순위가 높고 많은 분들께서 또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증권, 금융, 보험, 자 이제 가봅시다. 연말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반도체와 금융이 어떻게 같이 묶여졌잖아요. 공교롭게도. 네. 그러면 급동원 전문가님께서는 그 반도체와 아까 이제 금융 쪽 을 얘기해 주셨는데 둘 네.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매력 있게 보세요? 연말에 어떤 게 더 수익이 더 좋을까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증권업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금융 가운데 증권. 자, 그럼 정시가 화랑을 보이면 증권사는 수익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매출 늘어나기 때문에. 라운드 3에서 오늘 그 금융주, 증권주를 가지고 오실까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시더라고요. 네. 더 뛰어넘는 종목이 있었기에 아마 그 종목을 가져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은행주가 아직은 갈 길은 멀고 아무래도 금융에서 오늘은 정리가 증권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해볼게요. 좀 더 전략적인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3로 넘어갈게요.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경제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수익률도 함께 보고 또 잠시 AS도 해드릴 텐데 급등원 전문가님과는 정말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좋은 종목을 같이 수익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창투사의 수익을 선취매 미리 우리가 그 매력을 캐치해서 40% 넘는 수익을 안겨줬고요. 오늘은요 오르비텍 그 종목을 만약에 궁금해하셔서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원자력 해체 관련해서 일단 관련주다 말씀드렸고 주가 자체는 바닥을 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력 해체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그 시장 자체가 수백조 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 자체가 시장이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포지션 차트를 잠깐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런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이고 나서 지금 현재 전개되는 것은 결국은 3파동 구간의 일단 진행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한 추천가 대비해서 봤을 때 한 20% 정도 올랐는데 뭐 직전 고점 정도라니까 충분하게 상승 시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이라면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하게 되면 일정 부분 절반 정도 차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6,000원, 7,000원 나이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일정 부분 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견하는 것도 괜찮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르비텍 살펴봤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ABS가 필요한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튜브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김기수 전문가님 종목 가운데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SK바이오팜이 MSCI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3분기에 매출도 껑충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재료가 있었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요? 김기수 전문가님? 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MSCI 반기 변경에서 이 편입이 됐다라는 뉴스가 이제 발표되면서 약세를 보였죠, 그죠? 조금 반등을 상승을 하던 주식이 그 발표가 나면서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은 이제 30일 정도 변경이 된 이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 손실 3분기 바이오팜이 영업 손실이 한 630억인가 3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약세가 조금 진행됐고 뭐 실적으로 바라볼 만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라고 본다면 뭐 오늘 16만 3천 원 요 라인 부분 정도가 이제 다시금 추세 하단 라인에 놓여져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짝 그 부분을 터치하는 그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19만 원 정도까지는 그대로 보유해서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들 AS에 했습니다. 종목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샵 0988로 급등왕 전문가님, 또 김기수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노란톡과 관련한 소통하는 정보와 또 투자와 관련한 정보들 다 빠짐없이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휴대폰 내에서 QR코드 스캔해 주셔도 좋겠네요. 자, 새로운 종목으로 우리 연말 수익 다 좀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익 잡으러 가보죠, 여러분. 자, 기대하겠습니다. 자, 급등화 전문가님, 네. 아까 증권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웬만하면 그 신규 상장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핌스라는 회사인데요. 잘 모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정착 공정에 사용되는 그 메탈 마스크의 설계 및 제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LCD에서 OLED로 전환하는 그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반기 그 영업이익이 204% 정도 증가했고요. 단기 수익 역시 211% 정도 증가한 실적 호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 마스크, S 마스크 제품은 동사의 특허권이기 때문에 독점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는 기업이다. 다만 이제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강소기업이다 보고요, 저는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보호예수 기간 1개월 부분은 일단 그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기술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그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다가 11월 초순에 반등이 한번 나왔죠. 나오고 나서 지금 눌림목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파동률상 3파동 구간을 한번 만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매수는 그 시초가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직전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상장 이후에 고점 라인 정도 부근 2만 1,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4,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 초기 물량 그 소화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변동성 커질 우려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네, 일단 그 신규 상장 종목은 보통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당연히 1개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서 물량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가가 바닥을 치고 한번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3파동 구간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서 일단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 또 의견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신규 종목을 그 급등한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셨다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한 전문가님의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 오늘 핌스고요. 이 종목이 아직은 생소한데 그 설명과 함께 내일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응원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핌스 살펴봤습니다. 자, 김기수 전문가님 새 종목 볼 텐데 지금 지수가 박스권 돌파하고 그런데도 배가 고프고 체감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편이죠. 그래도 종목이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럼 오늘 이 종목 꼭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종목인지? 제가 이제 그 일주일 텀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참 못 맞추게 주식을 들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금 이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언택 중에서 이 성장주라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플랫폼과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2차 전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 SDI지만 LG화학과 같이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내드린 그 차트, 전기차의 기술 침투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부분인데 제가 이전에도 이 기술 침투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잘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 설비 투자와 소프트웨어 R&D 투자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R&D 투자가 지금 설비 투자 부분을 역전할 만큼 그럴 만큼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의 기술 침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땐 초입이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셀 업체들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의 부족 부분 그죠? 이 현상이 나타날 부분 그 속에서 2021년은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수요가 급증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술 침투율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10% 이하일 때는 전혀 그 성장 산업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조정 부분, 연말 흐름에 있어서 조정이 나올 때면 이 배터리 관련 LG화학과 삼성 SDI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속에서 삼성 SDI 부분은 삼성 SDI가 젠5를 양산을 해서 2021년 2분기부터 BMW에 공급을 하게 되죠. 그 본격 양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수익성 개선이 엄청날 겁니다. 지금 3, 4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은데 그리고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 또 2021년에 있어서는 전고체 배터리 밸류체인이 구축될 거고 2023년에는 스펙이 확정될 겁니다.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자, 지금 삼성 SDI 주가 모습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지난 10월 27일 날 IR을 한 이후부터 급등을 한 부분이죠. 물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 상승 흐름 부분도 함께 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 중에서 8월 고점 부분을 돌파한 부분은 삼성 SDI예요. 삼성 SDI가 대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LG화학과 같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가격은 47만 5천 원 정도가 가장 좋은데 50만 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고 뭐 여긴 규정상 그죠? 내일 시초가니까 시초가에 사서 밀리는 음봉 라인 부분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목표가는 62만 원 정도. 저는 손절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뭐 이 규정 흐름상 47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삼성 SDI지만 LG화학도 함께 보시라. 지금 연말 부분에 조정 나오면 반드시 매수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막 궁금증도 주세요. 아니 너무 고점 아닌가요? 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5일 이평선 하회에 했는데 단기 조정 가능성 질문이 많은데 시간상 저희 다음에 꼭 종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이제 SDI에 시작입니다. 대해서. 예. 오늘 급등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주제로 만나실 건가요? 지금 현재부터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월, 3월까지 결국 이제 전략 자체를 잘 짜야 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배팅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도 겨냥하지만 11월,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인지 이따가 그 부분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9시에 뵙겠습니다. 맞아요. 9시에 방송 직후 새 국면 진입한 코스피 이번 전략이 연말 그리고 내년 1, 2, 3월까지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포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요. 메인 홈페이지 전문가 사진 중에서 오늘은 급등한 전문가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메인에 있는 방송 입장 클릭 보이시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또 샵 0988로 급등한 전문가님, 또 샵 0988로 김기수 전문가님을 쳐주시면 또 그와 관련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한 전문가님과 김기수 전문가님과 같이 인사 나누면서 저희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